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북두 1968년은 홋카이도의 개척사 메이지 시대 홋카이도에 설치한 행정기관가 설치된 지 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신이치는 이 광막한 황무지를 개척했던 선인들의 노고를 언제나 생각했다. 추위, 기아와 싸워야 하는 개간 작업, 수학의 길은 멀고 실패의 연속이었음에 틀림없다.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얼마나 헤맸던가. 그러나 그들은 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 얼어붙은 대지에 손을 짚고 완강히 버티며 일어섰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쥐어 짜내며 개간을 계속했다. 끊임없는 도전을 거듭했다. 날이면 날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그리고 손자에게로 그러기를 100년 홋카이도는 아름다운 황금의 땅이 되었다. 신이치의 눈에는 개척자들의 고투가 광포의 길을 개척해 온 동지들의 분투와 겹쳐 보였다. 광선유포라는 성읍의 개척 또한 시련의 눈보라 속을 돌진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그리고 손자에게로라는 정신과 감투 정신의 계승이 있을 때 그 성취가 있다. 이 북쪽 대지를 향기로운 행복의 꽃으로 가득한 광포의 황금성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한 포석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신이치의 가슴은 고동쳤다. 화카나이까지는 5시간 정도 걸렸다. 평소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던 홋카이도 간부와 간담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시네치는 주요 간부와 잇따라 대화했다. 지도와 격려를 보내는 유익한 대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네치가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에 가까웠다. 당초 예정으로는 이미 도착했을 시간이다. 열차가 느려지는 모양이다. 그때 불타는 듯한 저녁 노을에 감싸여 우뚝 솟은 리시 리후지 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다. 자, 모두 보세요. 시니치가 말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황금빛이 여러 줄로 흐리는 붉은 하늘 아래로 리시 리후지 산의 보라색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저녁 노을이었다. 그것은 한 폭의 명화와 같았다. 그 광경은 최북단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광선유포와 대도를 열어온 화카나이 동지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열차는 정각보다 16분 늦은 5시 44분 화카나이역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화카나이 총지부의 지도회가 열리는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회합 장소 입구에는 사지 히데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지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건강해지셔서 정말 기쁩니다. 신이치가 내민 손을 사지는 두 손으로 굳게 잡았다. 선생님, 사지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회업 장소인 체육관은 참가자들로 가득 찼으며 주위에도 사람들이 넘쳤다. 체육관은 꽤 낡았다. 그러나 기둥과 벽을 보니 정성 들여 손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이치는 동지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합장하는 심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환성이 터졌다. 무대 위에는 영광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뒤쪽에는 붓으로 쓴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북쪽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와카나이 전 동지의 마음이었음에 틀림없다. 신이치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상에서 신이치는 참가자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멤버들은 이날을 목표로 홍교의 큰 파도를 일으켜왔다. 신이치는 그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홋카이도의 간부에게 상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법화경 보현보살 권발품에 단기원형 당여 경불 마땅히 일어서서 멀리 마중나가 응당 부처를 공경하듯이 하라는 글어를 상기했다. 묘법을 소지한 중생에게 부처를 공경하듯이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설하신 경문이다. 어서에 비추어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야말로 부처의 심부름꾼이다. 존귀한 지용의 보살이다. 가장 위대한 민중의 왕자다. 그러므로 그 동지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신이치는 굳게 그리고 깊이 마음에 정했다. 신이치는 만감과 최고 경의를 담아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레분섬, 리시리 섬에서도 배를 전세 내어 180명의 동지가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멀리서 잘 와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발랄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즐겁게 회합을 합시다.
저는 와카나이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듯이 모든 참석자를 둘러보았다. 저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도 전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대승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것을 선언해 두겠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야마모토 신이치를 인생의 스승으로 정하고 눈보라를 무릅쓰고 혼교에 힘썼으며 한결같이 신이치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 신이치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장내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시리 섬, 레븐 섬의 동지애들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섬의 광포는 눈부시게 약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두 섬을 통합하여 리레이 지부를 결성하였다. 이것으로 와카나이 총지부는 와카나이 소야, 덴포쿠, 미나미 와카나이, 히가시 와카나이 그리고 리레이로 6개 지부의 진용으로 확대되었다. 리시리 섬에서 참석한 멤버 중에 검게 탄 얼굴로 이를 악물며 눈물을 참고 있는 60대 장년이 있었다. 호리야마 조지였다. 호리야마의 부인 지혜도 손수건으로 열심히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라는 신이치의 말이 부부의 가슴에 뭉클하도록 울렸다. 조지는 어부였다. 리시리 섬은 일찍이 청어잡이로 번성했지만 1955년을 기점으로 청어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흉어가 계속되자 조지는 화투 노름에 빠져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졌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지혜의 성격 때문에 노름빛은 갈수록 불어났다. 지혜는 남편에게 노름을 그만두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조지가 노름에 지고 돌아오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옷을 들고 전당포에 갔다. 그렇게 번통한 돈을 몽땅 털어서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한다. 이걸로 되찾아오세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에 쪼들려 호리야마 가족은 가난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8명의 아이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겨울이 와도 새 양말 하나 사줄 수 없었다. 전기도 끊겼다. 비가 오면 차가운 빗물이 집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부인 지혜는 천장을 쳐다보며 비참함을 뼛속 깊이 느꼈다. 1957년의 일이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호리야마의 집을 찾아왔다. 오타루에서 온 하케원이었다. 몹시 궁핍한 호리야마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대문을 두드린 것이다. 부부의 어려운 상황을 듣던 하케원이 확신에 찬 말을 했다. 기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심신입니다. 반드시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인 지혜는 입회했다. 그러나 조지는 신심을 반대했다.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입회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지는 경제고에 큰 고민이 있었다. 신경통이었다. 신심 따위로 병이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외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던 조지는 어느 날 시험 삼아 본조님 앞에 앉아 합장했다. 잠깐 제목을 불러보니 통증이 누그러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원해 보니 조금씩 좋아졌다. 그때부터 둘은 신심에 멸려하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이번 노름은 종교로구나 라며 수군댔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심을 계속했다. 꽁치와 성게, 오징어 등을 대량으로 잡게 되어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후리야마 부부는 깜짝 놀랐다. 그 놀람은 환희와 감사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모든 섬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려고 자신에서 절복을 하러 다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는 목도리를 머리에 감은 조지가 앞에 서서 바람을 막으면서 일렬로 걸었다. 홍교가 결실을 맺어 한 사람, 두 사람 입회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윽고 섬의 반이 결성되고 부부는 반장과 반 담당원으로 임명받았다. 언제나 동지의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며 소박하지만 성심성의껏 격려를 아끼지 않는 호리야마 부부를 섬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느 해 리시리 섬은 흉어가 계속되었다.
생활은 몹시 어려워졌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서는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떠나기로 했다. 우는 아이를 남에게 맡긴 채 판자로 문을 막고 부부는 오호츠크해 연안의 에사시로 향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동지였다. 풍어였다. 매일 정신없이 일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나면 두 사람은 섬에 남은 동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 눈이 불편한 사람, 발이 불편해 일할 수 없는 사람, 모두들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심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누구에게 상의할까? 글쎄 말이에요. 날마다 불안감이 더해져 급기야는 안절부절 못할 정도였다. 여보, 갑시다. 섬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벌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결정했다. 우리에게 의지하는 동지가 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좋다. 광선유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리시리에서 살자. 그것이 우리 부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부부는 섬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두 번 다시 돈 벌러 객지에 나가는 일은 없었다. 휴가가 계속되면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할 수 없이 어머니, 지혜는 분뇨 수거원 일을 하여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 어머니가 신심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말을 들었다. 대체 그 신심이란 게 뭐가 좋다는 건가요? 당신의 그런 모습은 뭔가요? 어머니는 쾌활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밖에 보지 못하는군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인간의 진실을 볼 수 없으며 이 신심의 위대함도 알 수 없어요. 어머니는 강하고 또 강하게 결의하였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모두에게 불법을 가르쳐서 리시리를 행복의 낙원으로 만들겠다. 동지를 위해, 섬을 위해 이것이 호리야마 부부가 사는 보람이었고 활동의 원동력이었다. 고통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함께 울고 끌어안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또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가 있으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했다. 두 사람은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이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을 지키려는 기계와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래서 부부의 집은 부부를 따르는 학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나 사교장 같았다. 어머니는 식사 시간에 온 손님에게는 반드시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음식이 부족할 때는 자신은 먹지 않고 웃는 얼굴로 모두에게 대접했다.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일념이 자상하게 남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호리야마 부부가 입회한 지 11년, 부부를 비롯한 초창기 동지들의 목숨을 건 고투리 리시리 섬에도 반석 같은 지역 광포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일은 없어도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이름 없는 무관의 동지야말로 학회의 최고 공로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들을 지키고 칭찬하며 평생을 바치겠다. 그것이 바로 야마모토 시니치의 결이었다. 그가 일부러 와카나이에 온 것도 그러한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정성을 다해 격려하고 감투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와카나이 총지부 지도회는 오후 6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홋카이도의 간부인 미야기 마사하루 총무가 인사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마모토 선생님을 드디어 와카나이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자 미야기는 말문이 막혔다.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터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다.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주조기요시 등 동행 간부의 인사가 끝난 후 신이치의 지도 순서가 되었다.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와카나이에 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야마모토 시네이치는 모두를 포용하는 듯한 온화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차에서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석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며 또 제천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간담하듯 편한 마음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5항목의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퇴전하지 마라. 둘째, 모두 사이좋게 전진하기 바란다. 셋째, 선배, 후배라는 차별 없이 무엇이라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동지가 되기 바란다. 넷째, 와카나이가 일본 최초의 광선유포를 달성하기 바란다. 다섯째, 이 와카나이 땅에서 일본 그리고 세계의 위인을 속속 배출하기 바란다.
그가 일본 최초의 광선유포를 와카나이 동지에게 호소한 것은 홋카이도 특히 사할린을 바라보는 와카나이는 당시 소련과 가장 가까워 동서냉전하에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곳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고 자위대도 홋카이도를 북쪽 수비대로서 힘을 기울여왔다. 불법에서는 인간의 일념 전환과 생명 변혁으로 대우주도 움직이며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설한다.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사람은 평화와 행복을 손에 넣을 권리와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법을 갖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와카나이의 광선유포의 모범이 될 큰 성을 구축하고 평화의 등대를 세우고 싶은 것이다. 더욱이 신이치가 이 땅에서 세계의 위인을 배출하도록 염원한 것은 혹독한 자연환경 같은 역경 속에서야말로 민중의 고뇌를 아는 진정한 위인이 육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도 와카나이 동지가 자신들이야말로 시대와 사회를 건설할 주역이자 남녀 주인공이라는 패기, 긍지를 가져주기를 원했다. 광포를 확대한 실증으로 야마모토 선생님을 모시자며 많은 홍교의 열매를 맺은 와카나이 동지에게는 역시 남다른 기세가 있었다. 그러나 와카나이 지역은 일본의 칠북단에 있어서 간부의 지도 손길도 별로 닿지 않는 만큼 평소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멤버가 적지 않았다. 사실 시니치의 지도는 이 마음속의 어둠을 부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도 좋다. 시니치는 센니치니 부인답서의 사도 지방에서 이 지방까지는 산해를 거쳐서 천리에 이르는데 어서 1316쪽라는 글어를 배독했다. 이 어서는 아부스보가 부인인 센니치니를 대신하여 사도에서 미노부에 계신 니치렌 대성인을 찾아간 데 대해 센니치니에게 주신 편지다. 시니치는 그대는 사도 지방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이 지방에 왔느니라 어서 1316쪽라는 글어를 인용하여 이렇게 호소했다. 사도라는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둔 먼 곳에 있어도 강한 구도심을 가진 센니치니의 일념은 대성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와 정신적인 거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내가 있는 한 이곳을 반드시 광선유포하겠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결의하여 당당히 투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대성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학회의 정신이며 본부에 직결하는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쿄에 살거나 혹은 학회 본부에 있어도 투쟁심을 잇는다면 정신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진지합니다. 광포에 불타는 와카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가장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대성이는 우리들은 예토에 있지만 마음은 영산에 사느니라 어서 131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는 예토, 즉 더러워진 국토지만 정법을 소지한 사람의 마음은 영추산, 즉 상적 광토에 있다는 대선언입니다. 이곳이 내가 사명을 다할 무대라고 마음을 정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매진할 때 어떤 곳도 어떤 역경도 아주 소중한 보처가 됩니다. 이 원리를 확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지금 전국의 동지는 간사이라고 하면 상승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간사이는 도쿄를 능가하여 광선유포의 일대 추진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간사이는 도쿄에 비해 회원 세대 수도 매우 적었으며 조직도 약했다. 광선유포에 대한 미래 구상에서 간사이의 중요성을 통감한 도다 조세이는 1956년 1월 신이치를 간사이로 파견했다. 당시만 해도 간사이 동지는 누구든 어떻게 한다 해도 도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무엇보다 한 사람의 그런 일념을 전환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간사이에 무너지지 않은 창가의 금주성을 구축합시다. 일본 제일이며 모범적인 대법전을 전개합시다. 신이치라는 젊은 리더의 혼과 접하여 간사이 동지의 마음이 일변했다. 우리야말로 광포의 주역이다. 간사이야말로 광포 투쟁의 본거지다. 그리하여 모두 사자분신의 투사가 되었다. 이해 5월 오사카 지부는 1만 1111세대라는 미문의 홍교를 달성해 광포 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다.
더욱이 7월에는 처음으로 학회에서 후보를 공천한 의원 선거에서 도쿄 지방구가 참패했지만 오사카 지방구는 신이치의 지휘 아래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멋지게 승리했다. 이후 멤버들은 이 간사이야말로 광포의 모범인 상승에 도읍이라는 강한 긍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광선이프의 중액이며 창가학회의 대표라는 부동의 자각을 갖게 되었다. 신이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간사이가 크게 발전한 요인은 동지들의 일념 전환이었습니다. 일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간사이가 도쿄를 능가한 일은 전국의 동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와카나이는 도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포로에서도 멉니다. 교통도 불편합니다. 인구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말로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확실히 이런 곳에서 분발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말할 것 같으면 어디든지 힘듭니다. 고생하지 않고 광선유포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힘든 이유를 열거하여 이래서 무리다,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엇 하나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일념이 환경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패배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북단에 있는 와카나이가 광선유포의 모범적인 땅이 되면 전국 각지의 동지가 우리도 못할 리가 없다며 용기를 갖습니다. 모두가 자신감을 갖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열도의 완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와카나이는 그 홋카이도의 왕관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일본 광포의 돌파구를 열 왕자입니다. 이윽고 21세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홋카이도의 시대, 와카나이의 시대가 오리라고 나는 굳게 확신합니다. 큰 환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멤버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동지로서 신심을 완수하여 후회 없이 의의 있는 소원 만족의 인생을 보내기 바랍니다. 나는 도쿄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다복과 번영, 건강과 권투를 기원드리며 제목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신이치는 자리에 앉았지만 앉은 후에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참석자 연령을 묻고 나서 다음 날 9월 15일 경로의 날을 기념하여 고령이신 멤버에게 염주를 선물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초대 지부장을 지낸 사지 히데조를 불렀다. 사지 씨, 내 옆에 앉아주세요. 이렇게까지 건강해졌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사지 씨가 회장입니다. 병을 극복하고 맞이한 영광스러운 무대니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세요.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앉은 사지 히데조의 어깨를 두드리며 등을 어루만졌다. 사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처음에 지부장으로 분투해 온 분이 언제까지나 건강하시면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길을 연 사람에게는 모두의 모범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다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신이치는 와카나이 동지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다. 신이치의 지명을 받은 간부가 차례로 지휘를 하였다. 모두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힘차군요. 이곳 분들은 모두 어떤 직업이 많은가요? 어부입니다. 장내 한쪽 구석에서 한 청년이 대답했다. 그렇군요. 우리 집도 바다에서 김제족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집은 가난한 데다가 몸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여연화 제수라고 설합니다. 연화는 흙탕물 속에서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열 수 있는 것이 이 불법입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극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심입니다. 넓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태양처럼 굳세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유약해, 고약해, 저녁 노을, 작은 노을 등을 합창했다. 밝고 신명나는 노랫소리가 메아리 쳤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모두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다케다 부시 민요를 지휘하겠습니다. 시네치가 부채를 들고 일어서자 큰 환성이 터졌다. 가히 지금의 야마나시 현의 산들은 태양빛에 빛나고 우리의 출지는 걱정 없으니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합창이었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와카나이의 출진이다. 투쟁하자! 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지휘했다. 밖에 나오자 하늘에는 온통 별이 떠 있었다. 북서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선명하고 환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이 국자 모양의 7별은 시간을 재는 별로서 항해 지표가 되기도 한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신이치는 생각했다. 마케코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이 청춘 시절을 보내시고 비상의 무대가 된 홋카이도에는 두 선생님의 혼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나도 청춘에 온 심혈을 기울여 홋카이도 광포를 개척했다. 홋카이도는 이 북두칠성처럼 영원한 광선유포의 희망의 지표이어야 한다. 이튿날 9월 15일 아침, 신이치는 와카나이 시내를 둘러보았다. 우리 동지들이 활약하는 지역을 자세히 봐두고 싶었다. 학계가 건설하여 기증한 사원에 또 빨간색과 흰색이 칠해진 등대가 서 있는 노샤프 곳에도 갔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와카나이 회관을 방문해 지부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자기 소개를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후 신이치는 호소했다. 학회의 발전 여부는 간부가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즉 간부 혁명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것은 회원입니다. 간부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회원에게 진력하기 위해 있다는 철학을 모든 간부가 가지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학계도 조직이 커지면 자칫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회원 제일이라는 근본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철저히 봉사하고 동지를 지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암한 편집의 껍질이 타파되어 위대한 인간혁명, 경애혁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열애의 심부름꾼인 동지에게 헌신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원을 쌓는 요인이 됩니다. 대성이는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며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서 1598쪽 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는 결과가 됩니다. 신이치는 필사적이었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를 와카나이 동지들의 마음에 존귀한 사명의 꽃을 피우고 싶었다. 신이치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호소했다. 와카나이를 광선유포의 모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이 되는 간부가 마음을 합하여 단결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북쪽 수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배웅을 받은 신이치는 와카나이 역으로 가는 도중에 언덕 위에 있는 와카나이 공원에 들렀다. 이 공원에는 여성 청동상을 사이에 끼고 높이 8m 정도의 돌기둥 2개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다. 빙설의 문이다. 가라후토 사할린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위령과 지금은 이국인 가라후토에 대한 망향의 정을 담아 수년 전에 세운 위령비다. 이 부근에는 종전 직후에 집단으로 자결한 젊은 여자 전화 교환원의 위령빈 구인 소녀비가 있었다. 1945년 8월 20일 이른 아침 가라후토 마오카에서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던 그녀들은 마침내 소련군이 마오카로 향했다는 연락을 수신했다. 종전을 맞아 소련군의 침공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여성의 긴급 피난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교환대에서 떠나질 않았다. 전화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만다. 전화를 끊을 수는 없다. 이윽고 소련은 군함이 항구에 들어왔다. 한포 사격이 시작되고 병사들이 속속 상륙했다. 거리에는 총성이 울리고 절규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녀들은 마지막까지 직장을 사수하며 교환 업무를 계속했다. 그들은 각오하였다. 적에게 치욕을 당할 바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환원의 마지막 목소리가 전화선에 울렸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9명의 교환원은 준비한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결했다. 비석에는 교환원의 마지막 말도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애처로운 이야기다. 신이치는 구인 소녀비 앞에서 형아에 대한 깊고 깊은 기원을 담아 제목 3창을 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사할린이 보입니다.
동행한 간부가 쌍안경을 내밀었다. 반짝이는 넓은 바다 한복판에 푸른 섬이 펼쳐져 있었다. 23년 전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신이치는 오키나와 히메유리 탑을 방문했을 때를 뚜렷이 떠올렸다. 히메유리 탑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부상자 간호를 맡다 희생된 오키나와 현립 제1 여자고등학교와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학생들을 함께 추모하는 위령탑이다. 예전에 일본의 남쪽과 북쪽에서 전쟁으로 소녀들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은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참화가 이런 참화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언제나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다. 여성의 행복 없이 인류의 평화는 없다. 여성이 빛나면 가정도 지역도 사회도 빛난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여성이 주역인 여성의 세기로 만들어야만 한다. 신이치는 여자부와 부인부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모든 생명력을 쏟겠다고 결의했다. 신이치가 뒤돌아보자 부인부 2명이 여러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학회원이라고 한다. 언제나 건강하고 생기 발랄하게 활동해 주세요. 부인부 여러분이 바로 학회의 보배입니다. 신이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나서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꼭 만납시다.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신이치가 와카나이역에 도착한 시각은 열차가 출발하기 10분 전이었다. 신이치는 역에서도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현재 간부를 계속 격려했다. 이윽고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을 바라보니 여기저기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신이치는 서둘러 창문을 열고 크게 손을 흔들었다. 힘내라! 힘내라! 결코 지지 말아라! 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한없이 손을 흔들었다. 9월 25일 도쿄의 류코쿠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9월 본부 간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담회는 교학과 더불어 창가학회의 근본적인 전통이고 불도 수행의 요체며 학회의 축도입니다. 나는 자담회를 가장 중시하여 투쟁하는 자담회를 학회의 위대한 전통으로서 재정립하며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외침에 찬동하는 큰 박수가 강당에 메아리 쳤다. 신이치는 이날 본부 간부회에서 모든 간부가 한 마음으로 자담회의 전력으로 몰두하고 광선유포의 견고한 기초를 쌓아 올리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학계본부에 가칭 자담회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신이치 자신이 몸소 추진 본부장이 되어 충실한 자담회를 위해 솔선할 것을 표명했다. 신이치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투쟁의 리더였다. 민중은 현명하다. 스스로 행동하지도 않고 실증도 내지 못하는 리더의 호령 따위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혼의 촉발이다. 실천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사람들의 혼을 일깨운다. 만약 호령으로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인간을 멸시하는 오만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신이치는 스스로 선두에 서서 움직이고 투쟁하며 학회 활동의 기둥이라고도 해야 할 좌담회를 반석같이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마키코치 초대회장 이후 학회는 좌담회를 근본으로 했다. 아니, 좌담회가 바로 학회 민중운동의 최대 원천이었다. 그곳에서 배우는 어서와 동지의 적나라한 신앙체험, 간부의 명쾌한 지도 등이 참석자의 발심과 결의를 촉발하여 학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좌담회에서는 직업도 세대도 다른 남녀노소가 모여 고뇌에 잠긴 벗이 있으면 모두 자신의 일로 여겨 격려하였고 환희에 찬 보고를 들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의 차이 등에 따른 격의는 전혀 없었다. 실로 민주화, 인간 공화의 축도며 현대사회 속에서 마음의 오아시스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회원뿐만 아니라 우인도 참석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담회는 사회에 열린 대화의 광장이자 홍교의 법전장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담회를 통해서 창가학회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며 인식의 깊이를 더해갔다. 자담회가 충실하여 활력과 환희로 넘치는 한 광선유포는 정체하지 않고 전진한다. 그런데 근년 자담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내용적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좌담회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먼저 9월 18일 신이치는 학계 본부에 있는 칠판에 나날의 지침으로 이렇게 적었다.
간부는 언제나 자담회를 충실하게 추진하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여 자신감을 주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있던 본부 직원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자, 오늘부터 자담회 혁명이다. 모두 힘을 합쳐 최고의 자담회를 만들자. 한 직원이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충실한 자담회를 만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세한 것은 다음 본부 간부회에서 말할 생각이지만 원리는 명확하다. 주최하는 간부와 담당 간부의 일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본래 자담회는 홍교를 위한 불법 대화의 장이었다. 마키코치 선생님도 도다 선생님도 신뢰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상냥하고 정중하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왜 뉴질랜드 성인 불법이 올바른지, 진정한 행복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대확신을 갖고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셨다. 실로 자다미는 법전의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모인 동지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목숨을 건 진지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자담회에 참석하면 어떤 의문도 풀렸다. 즉, 일단 자담회를 열었으면 우인도 회원도 모두 납득할 수 있고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발심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중심자의 기백과 역량이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부는 투쟁하는 자담회로 만들겠다고 자각해야 한다. 신이치는 충실한 자담회를 위한 기획을 이미 세이교 신문사 편집 순회에게 제안했다. 세이교 신문에서는 9월 18일자부터 다시 평가하자 자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또한 24일 학회 본부에서 열린 전국 이사회에서도 신이치는 학회의 전통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인 자담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풍조를 엄하게 훈계했다. 그리고 이튿날 25일 본부 간부회에서 자담회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된다. 신이치는 이날 본부 간부회에서 자담회의 중요성을 말한 다음 지금까지 실시 횟수와 일시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개최일을 정해 간다는 것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 나도 10월부터 솔선해서 자담회에 참석할 결심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신이치의 이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가 멈추기를 기다린 후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자담회에서 활약하고 육성된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학회의 자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학과 자담회는 학회의 초석이며 광포의 추진력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학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지키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충실한 자담회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싸웁시다. 기백 넘치는 신이치의 호소에 참석자들은 결의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자담회를 개최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다. 아무쪼록 신뢰자를 데리고 오신 분을 소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자가 신심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개자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진심 그리고 하나로 노고를 거듭하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소개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 성의와 노력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뢰자를 데려온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또 신뢰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 간부는 지혜를 모아서 모인 동지와 진지하게 간담하고 질문을 받는 등 유익한 자담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스티치의 말에는 열기가 더해졌다. 자담회는 전원 참석이 원칙입니다. 자담회 날에는 최고 간부도 지역, 지부, 간부도 반드시 어느 자담회든 참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담회 준비는 간부가 분담하여 연락, 지도, 격려하고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담회는 당일뿐만 아니라 결집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담당 간부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